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종합대책에 대한 부분들 제목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이라고 했는데 과연 안정화에 대한 순기능이 일어날지 역기능이 일어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요. 여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굵직하게 7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틈새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세 가지의 틈새 부동산을 활용해서 하반기를 어떤 식으로 부동산에 접근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은 7개의 규제 키워드, 3개의 틈새 부동산입니다. 규제 굵직한 것들 7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수도권의 규제 지역을 전체로 지정을 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던 부분들을 투기과열지구로 상당 부분을 지정을 했고, 기존의 비규제 지역들을 거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엎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조정 대상 지역은 거의 서울과 경기도 전역이고요. 2단계 격상한 게 군포, 연수구의 남동구, 서구, 대전의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이런 지역들은 원래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었는데 완전히 그냥 올라가 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의 도서지역, 논밭, 임야가 분포가 많이 된 지역들, 여기 제외하고는 그냥 다 규제를 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규제가 가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세금에 대한 혜택들, 중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 혜택들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거래 제한이 있어요. 이 거래가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초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이사항은요, 중원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한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안 됐어요. 수정구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수정구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정했을까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실게요.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보면은 여기가 수정구고요, 여기가 중원구예요. 중원구에도 사실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들이 9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한 2-3개 정도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철거 아니면은 사업시행 인가들을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요 중원 1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 착공 기간이 성지궁전 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사업시행 인가가 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에 비교를 해보면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휘권 양도 제한이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의 조합원 분량의 전매 제한 자체도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재건축에서는 거래를 못 해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이제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전매 제한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이 중원구에는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틈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규제 지역의 지정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요, 개발 호재 주변의 거래가 제한이 된다. 이게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용산 같은 경우가 지정이 되었었는데 이게 용산에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지금 강남과 송파는 마이스라든지 복합적으로 GTX, 그 다음에 교통망, 지화 사업, 거기에 플러스 송파의 종합운동장까지 전부 다 통괄적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한 호재로 작용해서 주변의 가격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들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거래를 내 목적에 맞지 않으면, 정부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은 거래할 수 없다. 그거 내가 다 확인하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외에 더 강력한 거래 규제도 한 차례 더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해서 규제를 지역별로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토지를 거래하거나 아파트를 거래하면은 야, 나한테 검사 맡아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규제는 이런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 확대가 되어서 규제가 되는 거죠. 원래 기존에는 투기지역이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 3억 이상 거래,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이 거래가 될 경우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는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돈 필요 없어, 그냥 전수조사하겠다,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원래는 투기과열지구에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추가적으로 있었어요. 특히 이제 9억이 넘어가면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야 9억 빼버려, 그냥 투기과열지구면 전부 다 전수조사로 하고 증빙 자료 내라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 봤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먼지 털어서 안 나온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정직하게 했는데 불가피하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요건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투기지역에서 주담대를 9억 이상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1년 내에 이제 전입을 하고 거주를 해라 라고 되었는데, 지금은 투기지역 다 필요 없다. 전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 투기지역 전부 다 그냥 가격 상관없이 퉁치고 6개월 이내에 다 전입해라. 너희들이 그냥 집을 한 채 더 사서 투기 수요로 이끄는 거 볼 수 없다. 다 그냥 6개월로 전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갭투자 같은 경우 전세를 한번 돌려서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갭투자 방지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전세 대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집을 가지고 전세 대출을 했는데 추가로 집을 매수하고자 한다. 근데 그게 9억이 넘었다. 전세 재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제한이 되고, 이거를 후에 어겼을 경우에는요, 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어떠냐? 9억 아니다. 그냥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지역 내에서 3억이 초과되면 보증도 안 해주고 대출도 즉시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갭투자라는 게 뭐 전세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활용 못하게 이제 막아버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건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과 거주요건, 재건축의 분담금 이 세 개를 제한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진단 주체를 변경을 했어요. 서울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은 서울에 포함된 뭐 서초구다. 그러면 서초구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했는데 그 주체를 아니다. 거기 구단위 말고 서울로 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서초구 자체는 거기도 이제 선출직이고 구청장들이 이거를 잘 해야지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상급기관으로 이 진단의 주체를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업체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 안전진단하는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잘못할 경우에는 네가 객관적으로 못했다. 그게 드러난다. 징역 2년, 범죄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회에 있는 내용들 비공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진단을 통과할 때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니까는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공개 딱 보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해를 가했네?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게 했네? 안 되겠다. 나 이 부분들을 민원 넣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위원회의 내용들을 비공개로 하면서 이제 객관성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거죠. 사실 재건축은 거래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그리고 추가 분담금까지 전부 다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재건축을 막은 게 거주 요건들, 분양을 신청할 때까지 너희들이 살아라. 투자로 그냥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덜렁 분양권 받는 게 아니라 2년 합산 거주예요. 그냥 연속 거주가 아니라 합산으로 2년을 살았을 경우에만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분양권을 부여받겠다. 아니면은 너희들 전부 다 현금 청산해.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현금 청산은 우리가 막 가격 상승하는 차익들을 스스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보다는 끝까지 가져가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2년을 너희들이 살아. 안 그러면은 분양 안 해주겠다. 이제 이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재건축 분담금들 종전처럼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건데 2019년 12월 달에 그 재건축 부담금 초과입 환수제가 합법 판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게 1인당 강남에서 4억 4천에서 5억 5천까지도 나오고 어떤 거는 나중에 계산하면 10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초과입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출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사업이 멈춰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데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곱 번째는 이거는 진짜 법인을 제대로 막았어요.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종부세의 최고 세율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일단 법인으로 했다. 그러면은 종부세의 세율을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종부세를 3%, 그 다음에 세 채가 있다. 그러면 종부세를 4% 매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6억 이하의 공제까지 폐지를 했어요. 우리가 종부세의 대상 자체가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6억이 넘어가면은 공제를 해주고 9억이 한 채를 가진 사람이 9억이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6억에 해당되는 건데 그 6억의 공제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15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15억에서 6억을 빼서 9억짜리로 과세 표준에 넣어서 종부세를 계산하는데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15억이면 15억 자체를 과세 표준에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가 더 되는 거죠. 게다가 법인들은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종부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겠대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8년 장기 임대주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종부세를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율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제되는 거 다 빼버리고 임대사업자 예전엔 내라고 했는데 이거 낸 혜택들 다 없애버리니까 종부세가 그냥 2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그냥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혜택도 법인이 굉장히 좋았는데 원래 기존 법인세가 10%에서 25%였어요. 근데 그거를 양도 차익이 나면 추가적으로 최대 10%, 즉 35%의 세금을 매겼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대소득세의 기존 법인세가 25%까지 가고 그리고 양도 차익이 나면은 최대 20%까지 추가 세율을 매겨가지고 양도할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 라고 이제 하는 건데 더 이제 심각한 건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중과 배제라든지 세금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까지도 세금 부여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하니까 지금 법인을 한 사람들은 정말 궁지에 몰린 거예요. 단 정부에서 이제 유예기간을 줬죠.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 막아놨다. 진짜 다 막았어요. 대출도 막히고 이제 세금도 막히고 전부 다 막혔으니까 일단 12월 31일까지 팔아라 라는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 가지의 틈새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첫 번째, 2020년도 하반기에 틈새의 시장은 현금을 가진 자를 막을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나온 거는 전세 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매매를 할 경우에 그 부분들의 대출을 막은 거지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돈이 많아 가지고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그냥 대출 없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틈새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틈새는 뭐냐? 아직 임대차 3법이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임대차 3법이 지정되기 이전에 전세가는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 전세가와 매매가가 좁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기에 큰 돈은 아니더라도 경기도 조정 대상 지역 일부 지역 조금 돈을 여유가 있으면은 투기과열지구 이 지역들에 그 돈을 쏟아부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뭐냐면은 대출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거래를 할 수 있고 세금은 묵은 김치처럼 놔두고 있다가 세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때 그때 거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현금을 가진 사람을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틈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틈새는 뭐냐면 지역적인 틈새가 있어요. 김포나 파주, 성남, 중원구, 부산이라고 제가 등등이라고 적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김포예요. 뭐 걸포동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 사업들이 일어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그런 틈새가 있다는 거고 파주도 GTX A 노선이 착공을 했고 그 주변에 세금이나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제가 가해지지 않으면요 충분히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남 중원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이 아직 밀집되어 있어요. 비록 성남 중원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한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제재들이 크게 가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가 되는 틈새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 등과 같은 지방의 몇몇 지역들도 틈새가 될 수 있어요. 부산 보세요. 작년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돈이 몰렸죠.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틈새가 될 수 있는 게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법인에게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완전히 막아 놓을 테니 그 전에 집을 팔든지 법인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감당할 거면 유지해라고 했는데 사실상 법인을 설립한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틈이 없거든요. 이런 세 가지의 틈새들이 좀 정리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총평을 드리자면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집장만 하는 사람들의 대출을 막으면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을 배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시장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국세청하고 세무사들도 상담을 꺼려하는 시장이 되었어요. 정말 누더기법이라서 뭐 대출뿐만 아니라 거기에 당국 사람들도 너무 힘들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논리를 너무 무자비하게 누르는 것 같아요. 이 정책의 논리로 시장의 논리를 누르면요, 역효과가 분명히 일어나요. 정부가 이렇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번 정책이 끝난 다음에는 서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시장이 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해서 나중에 이 정책과 이 정부가 끝났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형편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유동화 자금이 많은 시장이에요. 지금 거래가 안 되지만 이게 풀리면은 집이 있는 사람은 웃을 수 있고 집 없는 사람은 서러울 수 있어요. 이 규제를 좀 무서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도래할 집 없는 서러움을 더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규제의 순기능보다 규제의 역기능이 양극화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가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이승복 어린이의 외침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외치고 싶어요. 사유재산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되는 이 부동산 시장이 싫습니다. 정말 이 시장이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는 투자로서는 좋지만은 거기에 역기능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집을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 되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